값비싼 헛수고가 될 것이다. 지난 4월에 미국의 싱크탱크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대담에 출연한 모리스 창 TSMC 창업주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반도체 공장을 세워봤자 미국 내에서는 공장 운영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건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의회는 최근 반도체 육성 법안을 드디어 통과시켰습니다. 제조업 부활에 신호탄을 쏜 건데요. 과연 미국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에 부쩍 속도가 붙었습니다. 원래 반도체 제조업 부활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입니다. 백악관으로 반도체 CEO들을 불러들여서 회의를 하고 웨이퍼를 흔들기까지 했는데요. 더 이상 미국의 무기와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대만과 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장비의 최강자이지만 제조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 비중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강한 의지를 뒷받침할 법안 제정이 하염없이 늦어졌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반도체법이 포함된 별도의 중국 견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반도체와는 관련 없는 당파적인 이슈들을 집어넣으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육성이 립 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감지된 겁니다. 그러자 막대한 보조금을 기대했던 미국 반도체 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은 오하이오 공장 설립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압박에 나섰고요. 바이든 정부 장관들과 참모들도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반도체는 빨리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통과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군더더기를 빼고 출연한 이 법안의 핵심을 보면요, 반도체 제조, 연구, 생산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나 군수용 레거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20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24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입니다. 반도체 제조 투자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다른 나라들의 반도체 세제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법안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A라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면 최대 30억 달러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후 4년 동안 반도체 장비 투자 등의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는 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는 건데요. 다만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투자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국 의회가 이렇게 반도체 제조업을 확실히 밀어주는 법안을 내놨지만요, 앞서 모리스 창 TSMC 창업주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명한 반도체 기업가인 TJ 로저스가 쓴 칼럼도 화제가 됐는데요. 그 역시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제조 육성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우선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낸드 플래시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토르라 CEO는요,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스마트폰과 PC의 수요가 줄고 있다, 반도체 투자를 축소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견해를 최근 어닝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 인텔,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 수년간 생산 캐파를 크게 늘린 상황이라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다가는 자칫 과잉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제조 없이도 충분히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설계와 장비는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고요, 소재와 부품은 일본이, 제조는 대만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반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설계 능력, 즉 소프트웨어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이 쇠퇴한 건 제조 과정에서 더 낮은 비용을 원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섭리에 의한 것인데, 이걸 굳이 막대한 나랏돈을 써가면서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시장의 논리로만 보자면 이 말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대만보다 약 30%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는데요. 바꿔 말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금액만큼의 보조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보다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 반도체 생산자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존은 심각하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 미국은 분쟁 지역인 한국과 대만, 특히 중국과 인접한 대만 TSMC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국가 안보와 매우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년 내에 대만에서 실제로 충돌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지나친 대만 의존을 국가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반도체 법안에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투자를 막는 방안, 일종의 가드레일이 쳐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로키드 마틴 등 방위산업 기업들과 함께 의회의 반도체법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미국을 지탱하는 힘, 즉 국방산업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사인을 보낸 겁니다. 중간 선거가 불과 4달여밖에 안 남은 민감한 시점에 미국의 정치권,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도체 법안 통과에 손을 잡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 문제라면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천문학적인 지원 속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번 미국의 선택이 과연 신의 한 수였는지, 아니면 모리스 창 창업주가 얘기한 것처럼 값비싼 헛수고였는지 수년 안에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